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174만 5천 원 정도인데요. 근로자 개인은 물론 고용주와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속도 조절은 했다는 평가인데요. 노사 양측 모두 결과에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2달이 넘게 최저임금위원회를 이끌어온 류장수 위원장님 모시고 최저임금 결정의 의미와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최저임금위원회 유장수 위원장입니다. 지금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이런 시점에 최저임금이라는 뜨거운 주제가 함께 결합이 되면서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대단히 힘드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름이 지나면 선선한 가을이 오듯이 이번 최저임금 결정 이후 그리고 이거 이후에 경제가 살아나고 그리고 고용이 늘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국민들의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졌으면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조율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하고 나시니까 어떠세요? 좀 후련하세요? 후련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자체가 최근에 작년부터입니다. 작년부터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면서 네. 결정하는 과정뿐만 아니고 결정되고 난 뒤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죠. 지금 여전히 각계각층에서 자기들 입장에서 발표도 이루어지고 때로는 조율이 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많이 부담되시는 자리이셨을 것 같아요. 어려운 진통 과정을 거쳐서 8,350원이라는 금액이 결정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금액에 도달했는지를 잘 모르시거든요. 예.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게 지금 노동계가 처음에 제시한 것이 1,790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것은 동결입니다. 7,530원. 네, 차이가 여기서부터 꽤 크네요. 굉장히 크죠. 네.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하다가 노동계가 수정안을 내고 이런 시점에 사용자 요인 때문에 혹은 노동자 위원과 공익위원들이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 법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 몇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생계비 문제, 그리고 유사 근로자의 임금 수준, 그리고 소득 분배율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10.9%는 그 기준에 따라서 협약 임금 인상 예상치 3.8%, 그다음에 소득 분배율 개선을 위해서 4.9%, 이런 것이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10.9%, 8,35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지금 노측과 사측이 그 주장하는 금액 차이가 한 4천 원 정도가 그렇습니다. 났는데 예. 이걸 줄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 회의장 안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예, 이게 지금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3,000원 조금 더 넘는 네. 금액의 차이인데, 이건 퍼센트로 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네. 퍼센트 지금으로 보면 거의 40%가 넘는 차이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네. 굉장히 긴장의 연속이죠. 긴장의 연속이고 양쪽마다 그렇게 제시한 근거가 있습니다. 네. 그 근거를 가지고 조율이 잘 안 되면 공익위원들이 들어가서 계속 회의를 같이 합니다. 하면서 하는데 이번에는 처음에는 노동계가 빠지고 나중에는 또 사용자가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요. 매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상당히 우여곡절을 거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8,350원이라는 금액으로 결정이 됐는데 노측이랑 사측이 지금 양쪽 다 반발하는 분위기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한편에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네. 제가 뭐 쉽지 않죠. 요즘 분위기를 보면은. 네. 그리고 다행히 최근에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네. 적정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 점에서는 우리 국민 전체 입장에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물론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피해 보신다는 분은 강하게 반발도 합니다. 지금 노와 사로 보면은 양쪽 다 말씀하셨듯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임금이라는 것이 양쪽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한쪽이 반발하든지 아니면 양쪽이 반발하든지 이 둘 중에 선택인데 네. 최저임금 관련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네. 양쪽에서 공격을 받고 비판을 받고 욕을 먹는 것이 가장 적정한 그런 결과를 냈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그런 점에서는 뭐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힘들죠. 양쪽으로 공격을 계속 받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 사이에서 이제 균형을 잡으신 금액이 8,350원인데 이 금액을 좀 객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랑 비슷한 나라들 아니면 다른 선진국들의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예, 이게 데이터의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네. 국가 간에 비교할 다른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위치를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OECD 이런 데서 발표한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네. 몇 가지 비교 기준이 있습니다. 금액의 단순히 금액 비교보다는 그 국가 말씀하셨던 경제 상황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보통 노동자 중에서 중간 소득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 얼마냐. 네. 그거 대비로 최저임금이 차지하는 비중. 이렇게 비중을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평균 임금이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금액이 몇 %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가장 최근의 데이터에서는 이 앞에 소득을 우리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네. 중간에 있는 사람 소득. 네. 중위소득으로 보면은 지금 데이터가 발표되고 있는 27개국 중에서 네. OECD 네. 27개국 중에서 13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소득으로 하면은 OECD 국가 27개 통계만 나오는 네. 27개 국가 중에서 16위에 와 있습니다. 이 13, 16위의 차이는 네. 한국이 OECD의 다른 국가에 비하면 소득 불평등도가 대단히 좋지 않다는 겁니다. 저소득 예. 임금자가 더 이미 많다는 얘기인 거죠. 격차가 굉장히 네. 상위 소득자와 하위 소득자의 격차가 미국 다음으로 네. 가장 높은 나라가 OECD 국가에서 한국입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로 됐는데 뭐 작년에 결정해서 올해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이번에 8,350원이 내년부터 적용이 되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그 격차 13, 16위보다는 위로 올라갈 겁니다. 네. 그 사이를 줄이는 게 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내년도에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거 아닙니까? 고용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저희들이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금액을 결정할 때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네. 한편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보장을 해주면서 네. 수준을 올려주면서 동시에 네. 국민 경제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우리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습니다. 올해 우리 16.4% 작년에 결정하고 올해 16.4% 올랐죠. 네.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용에 영향이 미치는 것을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희들이 보고 있었고 네. 현재까지는 일자리 수요에는 영향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다만 노동 시간은 줄이더라. 네.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게 16.4%가 굉장히 높은 수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치까지 상당히 높아져 버리면 일정 부분에 있어서 경제 그리고 네. 그것이 고용에 미칠 수도 있다는 그런 저희들 예상을 하고 네. 이번에 그 수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수치가 한편에서 상당히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고용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네. 지금까지 통계 그리고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외국 연구라든지 한국 연구를 보면 대부분이 영향이 없거나 있더라도 굉장히 미약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일정 부분 어떤 영역에 따라서는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도 기업 측에서는 고용 축소를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살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볼멘 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번에 발표되고 난 뒤에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 네. 과정에서도 소상공인 대표 몇 분이 계셨는데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를 하셨고 네. 뭐 몇 가지 이제 있었죠. 그 중에서 그분들이 어려운 것은 맞는데 그분들이 요구한 것은 네. 업종별로 차등을 시켜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소상공인은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10중 9가 나왔습니다만 네.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절반 인상률을 해달라. 그리고 5.45가 되겠죠. 그때는 뭐 우리가 그 수치를 결정한 시점 아니기 때문에 몇 퍼센트를 얘기는 안 했지만 절반을 해달라는 건데 그 점에 있어서 이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법에 의하면 기업 규모 그분들이 요구하는 5인 미만의 업체에 대해서 절반을 해달라라는 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네. 법으로서는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이라든지 언론에서 가끔 그분들의 의견을 그대로 이제 보도가 되는데요. 네. 실제 사실관계는 그 규모에 따른 차등 제어는 법으로 못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 사용자 위원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업종 16개를 들고 왔습니다. 기업 규모가 아니고 네. 업종으로. 네. 근데 그 업종을 보면 업종은 됩니다. 법으로서는 업종이 다르면은 차등 지원, 차등 결정할 수 있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랫동안 매년 이 문제를 가지고 사용자 측이 요구를 했는데 한 명의 공익위원들도 찬성한 분이 없습니다. 정권 보수 정권, 진보 정권 관계없이 네.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음식업 경우에 그 고급 레스토랑이 있고 분식점이 있습니다. 동네 분식점이. 네. 그러면은 분식점이 어려우니까 사실상 절반으로 해달라는 건데 네. 그러면 고급 레스토랑도 절반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이라도 조건이 다른 이 업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데이터도 없을 뿐만 아니고 네. 그것을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장에서의 혼란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래서 정권과 관계없이 공익위원 한 명도 그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던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을 최저임금 제도의 그런 여러 가지 업종별 구분 이런 걸로 해결하기는 사실 법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따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많이 있는 거군요. 예. 그렇군요. 이제 다음 달 5일이면 최종 고시를 통해서 이제 실행이 시작될 텐데요. 앞으로 또 남은 절차가 따로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을 고용노동부에 넘깁니다. 넘기면 이의제기 기관들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제 며칠 전에 그 사용자 단체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판단해서 이의제기를 수용하게 되면은 최저임금위원회에 그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8월 5일에 고시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결정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느냐 이것을 보는데 이번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다만 이것을 몇 퍼센트냐 뭐 이런 결정에 대해서 재심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지금까지 없었듯이 이번에도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그걸 두고 봐야 됩니다.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네. 판단하시게 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결정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분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좀 전해주시죠. 예. 부산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죠. 그리고 고용 경우에는 현재까지 전국의 최악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통계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만큼 최저임금이 부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지역보다는 더 좋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럴수록 부산 광역시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더욱더 열심히 정책을 만들고 이 정책이 최저임금의 결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부산 경제가 오히려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수장을 맡으신 류장수 위원장님 모시고 최저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